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박수연입니다. FOMC 의사록이 공개된 후 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작년 연말의 기대감이 오히려 과도화했던 건 아닌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국내 시장도 참 힘들었던 하루였는데요. 하지만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이 하락하는 날에도 다른 또 양방향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해외 선물을 통해서 수익은 계속해서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요일 해외 선물 신세계는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국내 선물, 해외 선물의 시조새 남한산성입니다. 요즘 뭐 해외 선물을 하다 보면 국내 선물도 마찬가지고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고 요즘 뭐 올해 2024년 돌아가지고 이번 주 굉장히 장이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뭐 방금 앵커께서 얘기했다시피 해외 선물은 뭐 매수 매도 양방향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요즘은 뭐 나스닥이든 S&P든 골드든 오일이든 국내 선물이든 굉장히 착하게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교과서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럴 때 또 우리가 수익을 그만큼 많이 챙겨 가시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 남한산성 노란톡에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같이 매매를 한다거나 저에게 많은 걸 배워 가신다라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 또 많은 수익을 걷어가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전략 알차게 챙겨볼 예정인데요. 이번 주 시장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 방향으로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다, 쉽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노란톡방 들어오셔서요. 우리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전략들 세워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해외 선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좀 걱정이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걱정하지 마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남한산성 마스터님께서 직접 써주신 이 파워노트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파워노트 받고 싶습니다라고 적어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 뜹니다.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 코드 입력하시고 빨리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글로벌 핫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1월 4일 해외 선물 신세계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간밤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12월 회의 직후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기준금리 인하를 논의했다고 했지만 실제 공개된 의사록에는 기준금리 인하 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 있지 않았고요. 오히려 인플레이션 경계심이 여전하다는 것을 반증해주듯 물가와 고용이 더욱 균형을 찾아가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위험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내용과 더불어 물가 둔화의 마지막 단계로 추세 이하의 성장이 지속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고금리 장기화 전망에 따라 전일 장중 한때 2주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던 금값이 반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내일 발표될 비농업 고용을 앞두고 달러 인덱스가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다음으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전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남동쪽으로 820km가량 떨어진 케르만 지역에서 열린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의 4주기 추모식에서 의문의 폭발로 최소 103명이 사망하고 188명이 부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란이 이 사태의 배후로 이스라엘에 무게를 두고 대응을 예고하면서 가자지구 전쟁이 확대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독일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측치에 부합한 3.7%로 나오면서 이전치인 3.2%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를 먼저 좀 짚어보고 가봐야 될지 이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글로벌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는데 어떤 이슈 좀 짚어봐야 될까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단연코 오늘 새벽 4시였죠. 오늘 새벽 4시에 FOMC 의사록 발표가 됐었는데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러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뭐 내용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너무 시장에서의 어떠한 이러한 기대감에 의해서 봤었을 때는 좀 안 좋은 그러한 내용들이 많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시장에서는 올해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좀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판단에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의사록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정책금리가 이번 긴축 주기 동안 최고점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하락할 때까지 제약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정책에 적합하다는 점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아직 테이블에 아직 놓여 있다. 그런데 시장이 너무 빠르게 금리 인하 쪽으로 지금 스탠스를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감을 나타낸다. 이러한 주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좀 랠리가 시작됐던 부분에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부분이었어요. 리치먼드 연방은행 토마스 바킨 총재 역시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에 주의를 당부를 했고요. 그는 인플레이션과 경제 지표에 따라 금리 변화의 속도와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발표가 됐었는데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 이 또한도 좀 안 좋게 나왔죠. 여기에다가 FOMC 회의록까지 굉장히 안 좋게 나오는 바람에 어제 뉴욕 증시는 좀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지표는 없습니다. 특별한 지표는 없었고 뭐 이미 다 발표가 났고요. ADP 비농업 고용 변화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다 발표가 났습니다. 그런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발표가 났는데 예상치보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덜 나왔죠. 이건 아직 노동시장이 아직 또 괜찮다. 이러한 시그널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나스닥, S&P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요일 날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은 뭐 그냥 넘어가고 내일은 이제 제가 방송을 안 하지만 노란톡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뭐 노트북하고 같이 소통을 할 건데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용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굉장히 임팩트가 있고 굉장히 큰 이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가지를 다 보셔야 됩니다.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 그다음에 비농업 고용지수, 그다음에 실업률 이 세 가지를 보는데 만약에 비농업 고용지수하고 실업률하고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비농업 고용지수는 예측치보다 좋게 나왔는데 실업률은 예측치보다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혼선으로 가다가 결국은 비농업 고용지수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실업률보다는 비농업 고용지수가 신뢰도가 더 높아요. 왜 그러냐면 비농업 고용지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숫자로 나오죠. 그런데 실업률은 백분율로 나오기 때문에 신뢰도가 좀 떨어져요. 오차범위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긋나게 나왔을 경우에는 나중에는 비농업 고용지수 이 수치대로 움직인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러면 내일 여러분들 제가 방송을 안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참고로 그러면 만약에 내일 비농업 취업자 수 실업률 발표가 났었을 때 내일도 10시 30분입니다. 한국 시간. 발표가 났을 때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볼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해왔어요. 차트를 한번 우측에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11월 3일, 이게 전전달 발표 났을 때의 모습이에요. 노란색으로 표시됐는데 왼쪽이 나스닥 60분이고요. 오른쪽이 골드 60분이에요.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 비농업 취업자 수가 예측치는 18만 명인데 실제치는 15만 명이죠. 그러니까 고용이 안 좋게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이 안 좋으니까 11월 달에는 어떻게 되느냐. 고용이 안 좋다? 금리 이제 동결로 가겠구나. 내지는 내년에는 뭐 금리를 인하를 하겠구나. 이러한 기대 심리가 발동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은 급등을 했죠. 조금 밀리긴 밀렸지만 장 마감까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안 좋게 나왔는데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골드 같은 경우는 반대로 발표가 난 이후에 장대 양봉으로 쫙 올라가다가 다시 이제 미국장 시작되면서 하방으로 떨어졌죠. 이게 전형적인 어떠한 교과서적인 내용이에요. 나스닥이나 S&P는 위험자산에 들어갑니다. 골드는 안전자산이죠. 골드, 국채, 엔화, 달러 다 안전자산이에요. 그래서 위험자산이 상승하게 되면 반대로 안전자산은 이렇게 하방으로 후퇴하는 게 맞는 교과서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이제 단지 뭐가 문제냐? 고용이 안 좋은데 나스닥이 올라갔다. 좀 넌센스한 분위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용이 좋으면 미국 경제가 좋기 때문에 미국의 S&P 나스닥이 올라야죠. 근데 이때는 안 좋으니까 올랐어요. 뭐다? 금리 인하의 기대감. 고용 시장이 안 좋으면 인플레이션도 안 좋겠죠. 왜? 고용이 안 좋으니까 그만큼 소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소비율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소비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CPI, 인플레이션도 떨어질 것이다. 이러한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상승을 했던 겁니다. 이게 11월 3일이에요, 작년. 그러면 그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12월 8일, 바로 전달이에요. 전달에는 예측치 18만 명인데 고용이 19만 명이나 많았어요. 근데 많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하방으로 떨어졌죠. 나스닥 60분 왼쪽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이 직전 발표가 된 시점이에요. 하방으로 떨어졌다가 꼬리를 달고 결국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 실제치가 안 좋게 나왔을 때도 나스닥은 상승. 이때는 또 좋게 나왔는데도 상승.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항상 어떠한 예측치보다 좋다고 해서 나스닥이 올라가고 예측치보다 안 좋다고 해서 나스닥이 올라가고 이러한 관계는 성립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해외 선물 많이 거래를 하시거나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대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뭐 국내 선물, 뭐 해외 시장, 글로벌, 외환 시장 모두 통틀어 가지고 1 더하기 1은 2라는 이러한 과학적, 물리적 성립은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해석하는 차이가 틀려요. 물론 오른쪽 골드를 보면 골드는 하방으로 떨어졌죠. 아까 11월 달 거 봤었을 때 그때도 골드는 떨어졌어요. 근데 골드가 떨어진 건 뭐다? 위험자산인 나스닥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골드는 하락하는 겁니다.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는 게 교과서적인 문제예요. 부분입니다. 근데 어쩔 때는 또 나스닥이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골드도 덩달아 같이 또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 더하기 1은 없다. 이 부분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차트를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왔는데 내일도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표가 어떻게 나오든 여러분들이 절대로 비농업 취업자 수 예측치보다 실제치가 좋게 나왔어. 좋게 나오면 이건 안 좋은 거야. 내지는 이거 미국 경제 좋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매수나 매도로 결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적어도 1시간 정도 지켜보고 최소 30분. 그러니까 보통 10시 30분에 발표가 나니까 11시 내지는 미국장 11시 30분에 시작이 되니까 1시간 기다렸다가 미국장 시작됐었을 때 방향대로 움직이는 게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한 가지 나스닥과 골드는 위험자산, 안전자산, 디커플링 현상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지표 발표치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말아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일 또 이런 또 스토리로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 이렇게 사례를 가져왔으니까 이거 잘 보시고 또 내일 거래를 하시면 되는데 뭐 거래하시다가 답답하면 노란톡 들어오면 시원하게 해결이 됩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제가 어떤 스탠스로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글로벌 핫 이슈 짚어보고 왔는데요. 일단 내일 중요한 지표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표 발표하자마자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혼자서 하기는 굉장히 막막합니다. 하지만 들어오시게 된다면 우리 마스터님께서 계속해서 정확한 판단, 빠르고 쉽고 재밌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남한산성 마스터님께서 직접 적어주신 파워 노트까지 꼭 무료로 신청해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 뜹니다.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역시나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누르시고 입장 코드 입력하고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상품별 대응 전략 체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현재 프리장에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0.42% 밀리면서 16,47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세히 1분봉 차트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벽에 FOMC 의사록이 시장 예상보다 좀 매파적으로 평가가 되면서 어제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하락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0.42% 밀린 상황인데 10시 30분경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고 나서 더욱더 음봉을 좀 그려주면서 16,451포인트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보다는 살짝 올라와 주려는 흐름을 좀 보여주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이 16,470포인트를 뚫어내지는 못하고 다시 내려와주고 있는 흐름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스닥 같은 경우 마스터님께서 거래하기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오늘 정확한 방향성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현재 프리장에서의 움직임 체크해보고 왔는데요. 마스터님, 조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 나스닥 그리고 이렇게 선물 같은 경우 오히려 좀 방향성 잡기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스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나스닥 오늘도 좋은 소식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매도로 보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일봉 차트로 한번 보시면서 제가 더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먼저 보조지표상 스토캐스틱은 전저점까지는 지금 돌파가 됐습니다. K는 거의 도달을 했고요. D는 아직 따라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전저점은 아직까지 조금 아직 여유가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일봉상 보시게 되면 어제 캔들이 종가가 16,598 이 자리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자리는 현재 파동의 61.8%선이에요. 이 파동에 대한 61.8%선이 16,598이었는데 이 라인이 어제 깨졌어요. 그러면 오늘 16,598이 반대로 큰 저항선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하단은 이제 16,427을 향해서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현재 거의 16,427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레인지는 16,598 이 라인과 하단은 16,427 이 라인 사이에서의 움직임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 현재는 어찌됐든 간에 매도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된다. 지금 현재 앞전에 나왔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가 ADP, 고용, 이러한 지수는 이미 지금 발표가 났죠. 발표가 난 거 현재 시장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재 오늘 나스닥은 매도로 우리가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시간짜리로 지금 보시게 되면 1시간짜리로는 보시면 고점은 어디냐. 지금 현재 16,545 이 자리가 오늘의 어떠한 피벗 그러니까 매수냐 매도냐 그 38선이 되는 겁니다. 이 아래에서는 계속해서 매도로 대응을 한다. 그리고 이제 매수로 우리가 보실 수 있는 자리는 16,587이에요. 지금 보시기는 이 로그선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로그선 위로 올라타면 이때부터는 이제 매수가 발동이 된다.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셔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짧은 시간 내에 S&P, 나스닥, 골드, 오일까지 다 설명을 드리려고 보면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못 드리는 점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부분은 또 노란톡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더 자세하게 타점까지 손절 라인, 청산 자리, 그다음에 진입 자리 정확하게 알려드리니까 노란톡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스닥은 오늘 16,545 아래에서는 매도, 16,587 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본다.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매수보다는 매도 쪽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두고 매도 공략으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스닥은 일단 매도로 방향성 잡아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다른 시장에서 매수, 매도 포지션 정확하게 잡아주시고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자리값까지 그대로 다 알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시각각대로 계속해서 변하는 이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감이 오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남한산성 마스터님께서 직접 적어주신 남한산성 마스터님의 파워노트를 토대로 공부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 뜹니다. 링크 빠르게 누르고 입장 코드 입력하시고 들어오셔서 당장 이번 주 그리고 1월도 풍족하게 마무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S&P 500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S&P 500은 어떻게 전략 챙겨가면 좋을까요? 예, 나스닥하고 마찬가지로 S&P 500도 오늘 매도로 보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P 500 보시게 되면 직전 저점, 그러니까 스토캐스틱의 직전 저점은 이미 돌파가 됐죠. 그리고 전저점, 이 자리는 아직 돌파가 안 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움직이는 걸로는 여기까지 내려갈 수가 있다. 여러분들 제가 전에 한번 스토캐스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스토캐스틱은 뭐 과매수권이다, 과매도권이다 이렇게 처음에 세팅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설정값에서 삭제를 하시면 돼요. 삭제를 해버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전저점, 전전저점 이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고점. 전전 고점 이게 중요하지 뭐 과매수권이다 과매도권이다 이런 부분은 뭐 그닥 중요치가 않아요. 이렇게 스토캐스틱도 오실레이터처럼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세선을 그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깨알 같은 기법, 기법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매매 방법에 대해서 다 노란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S&P 보시게 되면 지금 하단 같은 경우에는 4726을 향해서 갑니다. 아까 나스닥하고 마찬가지죠. 이 라인이 이제 깨졌습니다. 그리고 요 단강이 하단이 어제 음봉으로 깨졌죠. 요 단강이 깨졌기 때문에 상단은 4769, 하단은 4726. 이 사이에서의 흐름, 이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 맞고 다시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현재 어찌됐든 간에 데드클로스 난 이후에 계속해서 우하향으로 떨어지고 있다. 보조지표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S&P 여러분들이 오늘 매도로 그냥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P 60분짜리로 한번 좀 디테일하게 보면 S&P 같은 경우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0분 보시게 되면 S&P 오늘의 피벗 자리는 4750이 됩니다. 4750 아래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보고 대응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대로 올라온다 그러면 4750에서 매도. 그리고 매수 관점으로 보는 자리는 정확하게 요 단강 상단인 4754. 4754 위에서는 이제 반대로 여러분들이 매수로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750 아래에서는 매도 관점. 그래서 올라오면 매도. 그리고 하단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봉상 4726까지 보실 수가 있다. 그리고 상단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탄다. 그럼 조정 시 매수 가능한데 매수는 가급적이면 안 들어가는 게 좋은데 굳이 이제 이쁘게 양봉으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다. 그러면 1시간 캔들 분명히 확인을 하시고 양봉으로 종가가 끝나야 됩니다. 양봉이 될 듯 말 듯 뭐 왔다 갔다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따라서 들어가시면 안 돼요. 단 1분을 남겨놓고도 양봉이 음봉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요. 4769 그러니까 만약에 상승을 오늘 좀 세게 간다. 그러면 4774까지도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774 여기에서는 또 강한 저항선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4774 여기에서는 또 매도로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S&P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보실 수가 있겠죠. 4760까지 올라오면 매도로 들어가가지고 4726까지 목표가를 볼 수가 있고 만약에 4753 위로 올라탄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인데 매수는 되도록이면 안 들어가시는 게 좋다. 들어가시더라도 짧게 공략을 하고 나오시는 게 좋고 만약에 4774까지 무지막지하게 또 미치창하고 올라간다. 그럼 4774에서는 매도로 대응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확한 청산짜리 이런 부분들 손절짜리는 노란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P 500도 매도로 포지션 잡아주셨습니다. 사실 어제 오늘 미증시 계속해서 새해 첫날부터 밀리는 모습에 많이들 힘드셨을 것 같고 국내 증시도 힘든 하루를 보냈었는데요. 이런 시장 안에서도 해외 선물을 통한다면 나스닥 그리고 S&P 500에서 포지션 잡아주신 것처럼 매도로도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선물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매주 수요일마다 열어주시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꼭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전 그리고 오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마스터님께서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오전에 그리고 저녁에는 해외 선물에 대한 기초 이 강의를 진행해 주시면서 직접 매매까지 진행을 해 주시는데요. 이 링크를 받아 보시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에는 어떤 강의를 또 펼쳐 주실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어제가 이제 수요일이었으니까 새해 첫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해 주셨는데요. 어제 어떤 내용을 다루셨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 다뤄주실 예정일까요? 네, 어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방송 중에 차트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요단강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해서 거래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어제 했었고 그다음에 짧은 시간이지만 어제 또 거래를 함으로써 매수는 어느 지점에서 들어가고 또 손절은 어떻게 그다음에 청산은 어떻게 또 실질적으로 라이브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거래하는 모습을 그냥 날 것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국내 선물에서도 수익을 냈고 어제 해외 선물에서도 수익을 냈고 그리고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가지고 손실 구간이었을 때는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공개 방송에 들어오시게 되면 뭐라도 하나 여러분들이 챙겨 가실 수밖에 없고 또 저 남한산성에 또 푹 빠지는 그러한 또 계기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그동안 몰랐던 이러한 매매 보조 지표에 의한 매매 방법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외국 사이트나 이런 거에서 제가 계속해서 연구하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려드리는 그런 또 시간을 갖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공개 방송에 참여를 하시려면 일차적으로 여러 가지 공개 방송 내용이라든가 공개 방송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아시려면 일단은 노란톡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저와 거래를 하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또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고 올 한 해 이제 그동안 해외 선물이나 국내 선물로 돈 좀 잃으셨던 분들 다 만회하는 그런 한 해 그리고 꾸준히 거래를 하셨던 분들 더 많은 수익 그리고 초보이신 분들 처음부터 진짜 FM대로 그냥 어깨 넘어서 제가 배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M대로 교과서적으로 빌드업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쌓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수요일이었죠. 공개 방송 함께 하시면서 매매하셨던 분들은요. 양방향으로 수익 챙겨가실 수가 있었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에도 오전 그리고 오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공개 방송이 진행됩니다. 국내 선물을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해외 선물을 처음으로 접하고 있지만 접하지만 너무나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좋고요. 계속해서 해왔지만 계속해서 또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셔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마스터님께서 직접 써주신 남한산성 마스터님 파워노트가 있는데요. 이 안에 이런 차트 분석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이슈를 분석해야 되는지 다 적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자료집을 또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공간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려면은 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뜨니까요.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링크 누르시고 입장 코드 입력하신 다음에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되는 공개 방송 링크까지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품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크루드오일입니다. 현재 크루드오일 0.72% 상승하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73.23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세히 1분봉 차트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달러 강세 속에서 좀 약세를 보였던 어제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4달러까지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6시 부근경부터는 조금씩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22시 01분경까지 72.84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상승폭을 만들어주면서 상승 추세 이어주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살짝 밀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고조가 되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리비아가 살아라 유전이 대규모 시위로 또 생산에 대한 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 유가의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크루드오일 전략 어떻게 챙겨가면 좋을지 바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전략도 바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크루드오일은 계속 좀 상승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수로 우리가 접근하는 전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네. 보시게 되면 뭐 이란 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뭐 어떠한 중동전으로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뭐 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뭐 유가에 큰 역할은 없었죠. 뭐 반대로 MN 반군에 의해 가지고 오일 가격이 좀 움직였었는데 지금 이제 이란이라든가 그다음에 리비아 이런 부분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이제 오일 가격에 어느 정도 지금 영향력을 보인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일 일봉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 오일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현재 어제 같은 경우에 강한 상승이 보였죠. 어제 굉장히 많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하락 움직임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전자에 찍었던 어떠한 하단 보조지표도 여기까지는 내려갈 걸로 봤었는데 지금 공중부양을 하면서 지금 오늘 골드 크로스를 만들려고 해요. 확실하게 오일이 매수로 전환이 됐다. 이 포인트는 73.41 종가가 73.41 위로 종가가 오늘 끝나야 됩니다. 끝나면 매수로 보고 대응을 한다. 그래서 오늘 아직까지는 매수로 보실 수는 없어요. 확연하게 매수로 돌아섰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73.41 위로 올라타야만이 일봉상 그 다음부터 매수로 이제 전환됐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매수로 전환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제 양봉에 의해 가지고 저가 매수로 일단은 대응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단은 72.03, 이 72.03짜리 이 위로 어제 종가가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72.03이 반대로 지지선 역할을 할 것이다. 근데 지금 73.41가 요단강 상단입니다. 요단강 상단이고 지금 현재 로그선 값으로 봤었을 때 고점 79.60에서 67.71 이 파동에 정확하게 50%인 지점이 73.41예요. 이 73.41는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이때 1, 2, 3, 4, 5, 6일 6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지지를 받았던 탄탄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쉽게 돌파를 하고 올라서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저께도 고점 73.41 살짝 건들고 음봉으로 끝났죠. 근데 어제는 이란발 그다음에 리비아발 뉴스로 인해 가지고 강한 양봉으로 올라왔지만 일단 73.41에 좀 걸리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1시간짜리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짜리로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수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72.86 여기 이 라인이 훼손이 된다. 그러면 단기 매도로 우리가 보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오일 같은 경우는 단기 매도보다는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조정을 줄 때 여러분들이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이 괜찮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72.86 아래로 내려갔다가 72.86 위로 올라왔었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로 대응. 그리고 목표가는 어디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74.31 이 자리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74.20이나 뭐 이 정도에 여러분들이 보고 대응을 하는 전략.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에는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탈 때 매수 타이밍을 보시고 그때 매수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시각으로 11시 30분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로 출발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금 상품별로는 S&P 500 그리고 나스닥 지수만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상품군들 같은 경우에는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그럼 나스닥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0.46% 밀리면서 프리장에서의 하락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16,462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8시 29분경 이후로 계속 하락 추세를 더욱더 키워나가다가 지금 23시 30분 개장 직후에 장대 양봉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다시 또 음봉의 힘이 또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어떤 방향성 가져가게 될지 잠시 후에 나스닥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크루드 오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크루드 오일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0.56% 올라가면서 73.11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22시 공휴일 분경 급격하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급락을 보여줬지만 이내 다시 바로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73.59달러까지 또 회복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내 또 음봉을 보여주면서 좀 출렁거리는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 크루드 오일입니다. 이어서 골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골드도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0.20%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2,046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가 좀 안정된 흐름을 보이면서 반등 중에 있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달러 강세로 20달러 넘게 밀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0.2%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개장 직후에 어떻게 또 흐름 가져가면 좋을지 잠시 후에 바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로 FX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유로 FX 0.24% 상승하고 있습니다. 1.09760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흐름 포착되고 있고요. 22시 33분경에 최저점인 1.09645달러를 기록을 하고 다시 좀 올라와주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골드처럼 좀 박스권 안에서 제한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조금 안정된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유로 FX도 상대적으로 강세 보여주고 있는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개장 이후에 대표 종목들, 상품들 이렇게 움직임 체크를 해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골드부터 조금 전에 프리장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선님, 오늘 골드는 좀 강보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오늘 매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골드 현재 움직임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매도로 우리가 대응을 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49.9니까 2,050달러 이 라인이 되겠죠. 이 라인에서 지금 정확히 지금 이미 지금 찍었는데 직전 캔들이 요단강 하단을 뚫고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2,050달러에서는 일단 매도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고 목표가는 전저점 부근에서 청산을 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고 매수 같은 경우에는 2,053달러 이 위로 올라선다. 그러면 이때는 다시 이제 매수가 발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만약에 매수로 들어간다 그러면 2,063달러 뭐 이 정도까지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골드 같은 경우는 상단 2,063 그리고 하단은 2,040 정도 2,040 정도 이 안에서의 어떠한 움직임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63 하단은 2,040 거기에서 매도는 2,050달러 그다음에 매수로 우리가 대응을 한다 그러면 2,053달러 위로 올라섰을 때 이제 양봉으로 바뀌면 그때부터는 이제 반대로 여러분들이 매수로 공략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골드도 개장 이후의 전략 이렇게 챙겨주셨는데요. 이렇게 하단과 상단 잡아주시기는 했지만 노란 톡방 들어오신다면 자리값을 더욱더 정확하게 잡아주실 예정입니다. 누구보다도 쉽고 또 빠르고 재밌게 잡아주시는 남한산성 마스터님이니까요. 지금 활짝 열려있는 노란 톡방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빠르게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우리 마스터님께서 직접 적어주신 남한산성 마스터님의 파워 노트
차트, 지금 어디에서도 찾아보실 수 없는 해외 선물의 기초가 담긴 자료집이니까요. 이것도 무료로 꼭 신청해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 나스닥은 개장 이후에 어떻게 전략 챙겨보면 좋을지 나스닥의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나스닥은 개장 이후에 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아직 뭐 특별하게 달라진 점은 없고 계속해서 풀이장에서의 어떤 매도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545가 오늘의 피벗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16545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도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매도로 대응을 하시게 되면 뭐 목표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6427 그러니까 16433 아까 찍었던 이 저점은 뭐 크게 어떠한 중요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이런 저점은 금방 또 깨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봉이지만 나스닥 좀 릴렉스하게 좀 기다렸다가 16545 정도 올라왔었을 때 여러분들이 매도로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안 오고 다시 이제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노란톡에 만약에 계신다. 그래가지고 뭐 유튜브나 이걸 통해가지고 보신다라고 하면은 또 제가 바로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로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하실 수도 있죠. 매수 시나리오, 매도 시나리오. 항상 두 개의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무조건 매도야. 뭐 그렇게 거래를 하시는 건 올바른 거래가 아니에요. 항상 두 가지 플랜 A, 플랜 B 두 가지를 가지고서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매매를 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16582 위로 올라간다. 그럼 여기에서는 단기 매수가 들어옵니다. 단기 매수가 들어와서 16668까지 뭐 이 정도로 보는 걸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16668 그리고 하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6427 그러니까 16428 뭐 그 정도 레벨에서 본다. 그리고 16582 위에서는 매수 관점, 그 다음에 16545 아래에서는 매도 관점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요단강 어제 제가 공개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현재 이 노란색 이게 요단강이라는 건데 이 요단강 하단 같은 경우에 이런 데가 다 매도짜리예요. 이런 데가 다 매도짜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아신다. 그러면 여기서도 노란색 아래로 떨어졌죠. 그러면 이게 바로 이때부터는 매도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십니다. 네, 나스닥은 프리장에서의 전략 그대로 챙겨주셨는데요.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말씀해 주셨던 요단강 차트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매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요단강 차트를 지나가는지 지나가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 항상 체크해 주시는데 이게 궁금하다 하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함께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빠르게 켜셔서 스캔하시고 1초 만에 입장하시면 되고요.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S&P 500은 어떤 전략 챙겨가야 되는지 바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S&P 500은 역시나 나스닥과 같이도 바라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S&P 500도 마찬가지로 지금 만약에 올라온다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냐면 이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 라인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4754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로 대응을 하실 수가 있는데 좀 나는 좀 빨리 진입을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4750 이 라인부터 매도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에 4750 뭐 거의 왔는데 이 4737 이 자리도 뭐 의미 있는 저점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미 있는 자리는 4726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730 정도 목표가를 보고 4750에서 4730까지 보는 전략으로 가실 수가 있다. 근데 만약에 4754 이 위로 올랐으면 바로 손절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제 매수가 발동이 된다. 매수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짧게 뭐 보시는데 만약에 좀 올라간다 그러면 오늘의 저항선 4772를 오늘의 저항선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란톡에서 자세한 진입자리, 청산자리, 손절자리 알려드릴 거고 일단 오늘 S&P 500 같은 경우에는 고점은 4771 그리고 하단은 4720, 4727까지 보는 전략으로 가신다.
그런데 4753 위에서는 매수 관점, 그다음에 4750 아래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만 더 기다리시면 되는데 아까 뭐 거의 4750 언저리까지 왔어요. 그런데 4750을 안 치고 이렇게 내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또 5분 차트를 보고 또 대응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제가 노란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S&P 500까지도 좀 담아봤는데요. 일단 크루드 오일도 개정 이후의 흐름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선님 지금 크루드 오일은 개정 이후에 조금 잠깐이지만 강보합권을 조금 더 계속해서 좀 힘을 빼앗기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현재 이제 미국장 시작되고 난 지 이제 네. 10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음봉으로 움직인다 해가지고 이게 음봉으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음봉으로 끝나지가 않으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고 만약에 음봉으로 끝난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73점 어디냐면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73.22 여기에서 이제 매도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음봉이 73.22 아래에서 끝나야겠죠. 만약에 끝난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도로 대응을 해서 72.16 정도 여기에서 본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오일 매도보다는 우리가 매수로 제가 대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72.16 아래로 내려왔다가 올라탄다. 조정 줄 때 여기가 매수 자리가 되는 거고요. 72.86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깨지는 모습인데 만약에 이제 그 다음 1시간 기다렸더니 양봉으로 이렇게 캔들이 나왔다. 그러면 이 캔들을 확인하고 조정 시에 여기에서 다시 매수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오늘 오일은 전략을 세우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략을 세워가지고 거래를 하시면 되고 반대로 오일은 매도로 여러분들이 그냥 공격적으로 거래하시는 것보다 돌아서 올라올 때 그때 여러분들이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좀 더 좋은 오늘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개장 이후에 골드 그리고 오일까지 정말 알차게 전략들 챙겨봤습니다. 이 상단선 그리고 하단선 잡아주시기는 했지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더욱더 정확한 자리값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자리값만 있다면 양방향으로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이 해외 선물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해보지 못해서 너무나도 접근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남한선성 마스터님께서 친절하게 1부터 10까지 다 알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작성해 주셨던 이 남한선성 마스터님의 파워 노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이 파워 노트를 받아보신다면 이 안에 계속해서 어떤 게 저항선인지 그리고 어떤 차트를 어떻게 분석해 봐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공부를 하시면서 올 한 해는 이 해외 선물 안에서 수익을 두둑히 챙겨가 보시는 한 해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빠르게 켜셔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 신세계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하단 16,427포인트, 상단 같은 경우는 16,598포인트 밴드 내에서 매매할 것이라고 잡아봤고요. 스토캐스틱 전저점 돌파했으니 변곡점 16,545포인트 잡고 매도 대응이 유리하다 체크했습니다. 다음으로 S&P 500입니다. 스토캐스틱에서 추세선을 긋고 대응하면 좋다라고 해주셨고 하단은 4,726포인트, 상단은 4,769포인트 밴드 내에서 지지저항 확인 후에 양방향 매매할 것이라고 양방향으로 전략 챙겨봤고요. 다음으로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산유국인 이란과 리비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오늘 종가가 73.41달러 이상으로 끝나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전망까지 담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오늘의 핵심까지 담아봤습니다. 그럼 아쉽지만 우리 남한선성 마스터님과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해외 선물 신세계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회기,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